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가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 생각하다가 너무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 드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 아이는 그러면 사고력이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고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부모님께서 관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고력을 얘기를 할 때 교육의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표가 사고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고력이 몇 가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국의 교육학자인 블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교육 목표와 사고력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우리가 사고력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교육 목표를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교육의 목표라는 게 있겠죠.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목표는 교육을 해서 달성을 하고자 하는 그 정도죠. 이것이 바로 성취라는 겁니다. 성취. 교육으로 치면 학습으로 치면 학업 성취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적. 이 교육의 목표가 뭐냐 하면 바로 사고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몇 단계의 어떤 사고력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하는 사고력을 성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게 이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문제들의 난이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목표가 학업 성취가 사고력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고력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력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길러주면 테스트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높은 사고력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학업 성취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이 대부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들이 난이도가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블룸이라는 학자가 이 사고력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세 가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인지적 사고력, 그 다음에 정의적 사고력, 그 다음에 신동적이라 해가지고 뭐 이게 신체적이라고 해봅시다. 행동적 사고력.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고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적 능력에 해당되는 인지적 사고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인지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한 6단계? 한 6단계 정도가 있거든요. 이 단계별로 사고력이 발달하더라. 그래서 어떤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밑에 있는 이 단계를 반드시 알아야만 그 다음 그 상위 단계로 사고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지식입니다. 지식. 인지적 사고력 중에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만 가르치고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죠. 기억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것. 그래서 지식 정도의 사고력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억을 해서 다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회상할 수, 인출이 가능한 그런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지식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3.15 운동은 누가 주도해서 했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유관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조선시대 20대 왕의 이름은 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주 어떻게 뭐 우리가 단답식이나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지식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이해의 단계입니다. 이 이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알고는 이 지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즉 말하면 학교 선생님이 너 이걸 가르쳤는데 네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해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내가 대답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는 증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이제 내가 어떤 문장을 읽었어요. 이 문장을 쭉 읽고 나서 이해했다면 내가 그것을 줄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약이라든지, 그러면 내가 긴 문장들을 보고 내가 어떤 해석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문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 뒤에는 어떤 그 내용이 있을까? 이런 것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요약이라든지, 뭐 해석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하는 거고요. 이해 단계에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해 단계에서 만약에 여기 지식이 뭐 수학에 이제 하나의 공식이랑 있다고 해봅시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해 단계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곱해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적용이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어떤 다른 상황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해한 지식들을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뭐 이렇게 내가 뭐 어떤 책을 이렇게 책 목록을 내가 독서를 쭉 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들을 내가 도표화한다든지 이러면 하나의 간단한 요약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나면 이제 분석 단계에 옵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뭉텅이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씩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보면서 이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상관관계를 아는 것이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해체할 수 있는 무엇을 해체하고 또 그것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이들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원인과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를 이렇게 이제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하고 또 결론하고 또 나의 주장이 그 책에서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분석은 다시 종합이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종합이라는 단계. 이 종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석을 했잖아요. 아까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분석됐을 때 하나와 하나의 그런 관계들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안다고 했잖아요. 분석에서. 그것을 알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합의 단계. 이거 되게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발표를 할 때 내가 발표문을 내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떤 것은 필요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어떤 것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의 발표문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발표문 안에는 다양한 어떤 원리들과 지식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 서로의 관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제 합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발표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성의 하나하나의 어떤 연관성을 가진 것들을 또 다른 것으로 조직화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종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종합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가 평가가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고력인데 이 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죠. 판단. 이것이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지 이것이 옳다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그리고 어떤 책들을 봤을 때 그것을 내가 좀 이렇게 비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평가의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계적인 어떤 사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위계적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해야만 이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여기까지는 뭐 갈 수가 없겠죠. 적용하는 단계까지 뭐 고학년 되면 여기까지 학교에 이제 시험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려워야 하죠. 보통 1, 2학년 때는 이 단계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보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던 거라든지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책을 봤을 때, 뭐, 우리 아이들 그 책을, 이제 그림책이라든지 동화책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같이 보면서 그 동화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뭐 요약도 하고 해서 우리 이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고학년이면은 이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대상은 지금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지금 사고력이 문제에서 특히 문제집에서 어떠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까지 풀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놓을 수가 있겠죠. 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그 힌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고력을 정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준비하도록 할 건데, 일단은 오늘은 이러한 사고력의 수준들이 있더라. 이게 내가 옆으로 해놓으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수준별로 해볼게요.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의 수준이 있고요.
그렇죠. 지식보다 한 단계 위에가 이해. 그 다음에 이해보다 한 단계 위에가 적용. 그 다음에 적용보다 한 단계 위에가 분석. 분석보다 한 단계 위에가 종합. 그 다음에 이것보다 위에가 평가. 그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 수준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던, 그리고 뭐 책을 읽었거나 문제집을 풀었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사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걸 아시면 조금 이제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의 성적이 이 정도는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게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학업 성적을 또 올리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 단계의 수준의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제시해주고 힌트를 주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고력 형성이라는 것이 바로 학업 성취라고 그랬죠. 학교에서 학업 성취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사고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창의성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일까? 어디에서일까? 바로 종합입니다. 종합 단계에서 창의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분석한 것을 한 가지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씩 이해를 했잖아요. 서로 연관성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종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것을 기획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종합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합에서 창의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종합적인 사고를 하려면 이 밑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식을 이해해야 되고 또 이해한 것을 어떤 상황에서나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이해한 지식을 쪼개서 분해해서 서로 간의 어떤 연관성을 찾고 상관관계를 찾는 그런 분석력이 있어야만 이 창의력이 생기겠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사고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수학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통찰학습이 중요하겠죠. 통찰학습도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한 지식들을 적용하고 분석이 가능해야만 저거는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쓰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한꺼번에 이것들이 통찰이 이루어지면서 이거구나 아하라는 것이 나오면서 통찰학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이런 것들이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전이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전이학습은 내가 배웠던 원리들을 다른 상황에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에 이해 단계에서 적용 단계에서 나갈 때 전이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교과와 교과끼리 또 융합 교과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이학습이 그때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였던 것이 이 과목에도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력의 어떤 발달 단계를 이제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